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뚝딱 하고 나타납니다. 전문가는 본인들이 될 수 있어요.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어요. 부동산 재테크의 왕이 될 수 있다. 에너지 열차 오늘도 뿜뿜! 안녕하세요. 놀아본 언니와 부동산 살래! 놀아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놀부 가족들에게 부동산 재테크할 때 꼭 필요한 포인트, 부동산 재테크에 꼭 필요한 요건,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절세. 절세를 잘해야 부동산 재테크의 왕이 될 수 있다. 여신이 될 수 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1가구 1주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제일 큰 나라에서 저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비과세. 도대체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뭘까? 무조건 비과세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우리에게 너무 빡빡하진 않아. 그래서 비과세라는 거를 줬는데, 그 비과세는 한 가구에, 내가 거주하는 한 가정만큼은 니들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단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비과세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이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1가구 1주택이 2년을 보유해야 돼요. 근데 요즘 좀 법이 바뀌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조정 대상은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고, 일반 지역은 2년을 보유만 해도 돼요.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모님, 자식 밑에 있는 게 한 가구야. 그러니까 니네들 가정에 한 집만큼은 나라에서도 2억에 사서 7억에 팔았어, 5억이라는 게 있어. 5억의 차액에 대해서는 한 가구에 한 집만큼은 너네들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단 9억까지만이에요. 9억까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이나 비율에 따라서 세금은 틀려져요. 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디는 부활모술을 위한 기초적인 상식만 가르쳐 주는 건데요. 혜택은 누려라. 근데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 모르고 있던 걸 언니는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럼 1가구 1주택 말씀드렸어요. 내가 한 가구에 부모님들 있을 수 있고 형제자매 뭐 식구들이 막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있고 우리가 10남매야. 그럼 12명이서 한 가구만 인정을 해줄까요? 아니죠. 내가 만 30세가 넘었어. 그러면은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럼 나도 30세가 넘은 상태에서는 내 주택을 내가 혼자 집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 나는 나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야. 10남매 중에 또 한 명 나갔어. 또 한 명은 결혼을 했네. 결혼을 하면 또 당연히 세대 분리가 가능해요. 그럼 또 얘도 얘 나름대로의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런데 나는 악착같이 20살 때부터 나는 돈을 벌었어. 그러면 나만의 능력이 되는 거잖아. 능력 되는 사람,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만큼 돈을 벌어서 내 집을 사겠다라는 30세 미만도 세대 분리를 해도 그 혜택을 주겠다. 근데 나는 부부인데도 한 등본상에 한 주거지에 있는 한 세대가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한 세대 기준으로 봐요. 혜택을 줄 때 무슨 혜택? 비과세. 말씀드렸죠? 30세 이상은 세대 분리 가능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나가야죠. 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어릴 때부터 열심히 돈 벌었어. 집 살래. 그래, 너는 능력이 되면 사. 얘도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얘가 뭘 했어. 근데 부모 입장에 돈이 있으니까 불법 증여나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이런 규제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 하나라도 내 거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그만큼의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 무슨 혜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사실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이게 뭔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언니는 알기 쉽게 설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머리 쓰시는 분들이 주택을 짓잖아. 내가 땅인데 그냥 조립식이든 무슨 주택을 짓고 이게 주택이야. 그러니까 나 비과세 혜택 받게 해줘.
그러면은 나라가 호구인가요? 아니죠. 규제가 있어요. 여기선 내가 100평의 집을 졌어. 그러면 도시 지역에서는 5배, 그러니까 500평까지는 주택 하나에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야. 땅이 넓은 집들 있잖아요. 도시 지역에선 500평까지는 100평 기준으로 500평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되 도시 외 지역은 10배, 5배, 10배예요. 100평이면 1000평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갑자기 1가구 2주택이 나온다? 돈이 많아서 1가구 2주택일까요? 어쩔 수 없는 1가구 2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그냥 과세를 막 매기면 불리하잖아. 불리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나라에서 그래, 우리나라는 빡빡하지 않다. 유두리가 있다. 그 법을 준 게 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들에게도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 중에 하나는 난 독신이야.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만의 집을 멋있게 사서 누리고 있는 골드미스야. 그런데 나는 갑자기 운명의 남자를 또 건이 만났어. 근데 나는 이 집을 아까도 말씀드린 2억에 사서 7억 기준으로 볼게요. 2억에 샀는데 7억으로 올랐단 말이야. 5억에 대해서 나는 현재 비과세야. 근데 저 운명의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도 집이 있네? 그럼 우리 1가구 2주택이 되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결혼을 할까요? 돈을 택할까요? 와, 그 세금이 어마무지한 거잖아요. 사실 5억에 대한 과세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뚝딱 하고 나타납니다. 누가? 놀부 언니 솔로몬이 나타나지요. 걱정하지 말거라. 나라에서는 너희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준다. 그 5년은 뭘까요? 결혼한 날짜로부터 5년 안에는 니들 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먼저 파는 거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것도 똑같아요. 9억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5년 안에 정리만 하면 A도 B도 둘 다 남편 거든 여자 거든 먼저 파는 거 비과세, 나머지 건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면 되니까 둘 다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겠죠. 단 내가 서울 지역에 살아. 그리고 서울 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기준이 틀린 거 아시죠? 세법은 항상 제가 파도를 타라 그랬죠. 그 파도는 뭐냐?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자가 일반 지역에서는 2년만 보유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투기지역이나 조정지역은 2년을 거주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서울은 그냥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번의 얘기예요. 어떤 경우가 있냐? 나는 집은 갖고 싶은데 혼자고 난 너무 큰 집 부담스러워서 나는 그냥 원룸에만 살아도 되는데 난 집이라는 걸 갖고 싶어. 근데 난 살지 못해. 두 가지 충족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반 지역으로 가서 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서울에서 그 두 가지 충족을 다 하기에는 안 되겠죠. 그런 거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거는 틀려지니까 언니가 말한 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전체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 기준이 틀렸을 때 그럼 도대체 난 어떻게 해가 아니고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틀려. 옷은 다 각자 틀리다 그랬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자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까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럼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60세가 넘으셔서 막 나는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것도 힘드니 그렇다고 요양원 보내드릴 수 없잖아. 자식 된 도리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도 집이 있고 어머님도 집이 있어. 그럼 우리는 한 가구가 되잖아. 1가구가 되는데 우리는 집이 2개가 있으니까 1세대 2가구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효녀 효자죠. 어머님을 모시는 분에 한해서는 법이 또 요번에 바뀌었어요. 5년이 아닌 10년. 10년 동안은 집을 판다. 10년 안에 하나의 주택을 팔았을 때 나머지 하나도 비과세, 그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시점으로부터 10년 안에만 팔면 부모님의 집이든 제 집이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근데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자의 비과세 면제 조건이 있어요. 비과세는 뭐예요? 만일 빚자,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집을 샀는데 1년 있다가, 기준은 1년은 무조건 이걸 사고 1년 후에 구매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B라는 주택을 1년 후에 사게 됐어요. 갑자기 급매가 나온다거나 내가 이사를 가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에 사게 됐는데, 샀을 때 A라는 거와 B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다 보니까 나라는 빡빡하지 않다고 했죠. 혜택을 주네. A라는 거와 B라는 거에 1년 주기로 1년 후에 B를 샀을 때 B를 산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 뭘? A를. 그럼 A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1가구 2주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절세는 진짜, 여기서 받는 비과세 혜택은요 정말 최고의 절세고요.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잔금 기준이에요. 등기난 날짜 잔금 기준인데 간혹 가다가 계약 날짜로 오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 날이 8월인데 잔금 그 등기를 넘긴 게 10월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8월만 머릿속에 있네. 이거 8월이니까 이때 돼서 이렇게 팔면은 비과세인 거야. 갑자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계약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8월이 아닌 10월이었던 거야. 2달만 더 있었으면 거의 한 4천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3달을 못 기다리고 본인이 착각하고 확인을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부동산에서도 그거를 확인을 할 때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일시적 2가구 혜택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본인들이, 제가 그랬죠. 본인들이 다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건을 파시거나 이러시는 분들 보면 우선은 팔지 안 팔지 모르니까 뻘개뱅이처럼 다 오픈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런 경우에 1가구 3주택이 어쩔 수 없이 되신 분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부모님이 집을 줬네. 근데 그 집이 폐허야. 집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충족했기 때문에 다 비과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행히 잔금 치르기 전이어서 가능했어요. 다행히 알고 보니까 그 집이 허가가 돼 있는 주택이 있었던 거야. 그 갑자기 3주택이 됐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무사랑 얘기를 하셔서 그 3주택에 대해서 그 집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이에게 증여를 하고 본인은 이제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아서 다 비과세 처리가 됐는데, 그거를 잔금 전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어마무지한 손실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세금은 세무사랑 상담하는 게 제일 맞아요. 누구의 말도 듣는 게 아니고. 부동산은 전문가는 본인들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배워가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 부할머니, 내 동생들한테 놀부 언니로서 우리 놀부 가족들을 조금 밀어주고 끌어주는 건 있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가자고 했죠. 하나씩. 지금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그 첫 번째는 세대 분리. 30세 이상이면 세대 분리할 수 있어요. 부모님 뜻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세대 분리해서 내 집 사면 돼요. 두 번째, 30세 이하여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게 됐어. 난 내 집 살 수 있어. 그럼 분리해. 아니면 결혼을 했어. 분리해야지. 분리해서 본인들이 1가구 1주택 혜택을 본인들 스스로가 받으세요. 부동산 지금 배우고 있잖아.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대신 천천히,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그럼 다 1세대 1가구 혜택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항상 언니가 그러잖아요. 직장이 있으면, 요즘 세대는 직장이 있으면 대출 오히려 더 쉽다. 그리고 무주택자들 오히려 대출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런 혜택에 지금 이 1가구 1주택으로 혜택을 또 비과세 혜택까지 보신다면 다주택자들을 죽인다는 거지, 1주택자 진짜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기회를 잡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내가 2가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랬을 때 피해가면 돼. 파도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라고 그랬죠. 방법을 알고 파도를 타라고. 그럴 땐 1가구 2주택일 때 내가 정말 이게 아무리 마음에 든들 A라는 건물을 사고, A라는 집을 사고, B라는 집은 1년만 참아. 뭐가 그렇게 급하니? 1년 참고 B라는 주택을 산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혜택을 A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A 팔고 나면 난 또 B라는 게 1가구 1주택이니까 얘도 받고 얼마나 좋아. 이런 선물이 있을까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돈 때문에 날려버리지 말라고, 놓치지 말라고. 니캉네캉 나라에서 그랬잖아. 5년 안에만 팔아.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안에만 팔면 여자 거든 남자 거든
첫 번째 거에, 파는 첫 번째 거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 나는 효녀예요, 효자예요. 당연히 효녀, 효자죠. 부모님 모셔야 되는데 비과세 혜택 못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죠? 10년이에요. 10년 안에만 단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어떠셨어요? 귀에 쏙쏙 들어가셨나요?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모두 본인들에게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요. 단 2년을 보유해야 되는 일반 지역이 있는 거고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조정 지역이 있는 거예요. 2년 거주, 일반 지역은 2년 보유.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억 이상 고가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본인이 또 거주하고 소유한 그 시간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프로테지가 틀려지니까 자세한 세무상담은 세무사님과.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오늘도 놀부 여지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비과세 혜택 받고 우리 모두 부자 되자. 오늘도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부자 되자. 어떻게? 뿜뿜. 희망열차, 에너지열차, 오늘도 뿜뿜.